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교회를 운영하는데 코로나로 이제는 이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교회 경영이. 그런데 오히려 이 캠핑은 대세가 된 거야. 그러니까 시내에서 이제 뭐 술을 먹고 막 못하게 돼 있잖아요. 몇몇씩 모여서 못하게 돼 있으니까 교회에 있는 캠핑장으로 다 빠져나가면서 캠핑장은 오히려 특수를 누려요. 근데 제가 이제 재혼을 하면서 거의 캠핑 협회를 우리 부회장들한테 맡겨놓고 거의 협회 일을 안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교회가 이제는 이제 코로나로 해서 이제는 운영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캠핑은 막 붐이 일어나니까 이제 캠핑 협회 이제 임원들이 캠핑에 관련해서 자꾸 나한테 묻게 되고 캠핑의 일에 대해서 행사에 참석하게 되면서 이제는 제가 이 목회자기보다는 이제 캠핑협회 회장으로서 더 활동을 해요. 근데 제가 왜 캠핑협회를 하게 됐냐면 제가 처음에는 카라반을 팔아먹을 목적으로 이제 캠핑협회를 뭐 했다면 뭐 한 거가 맞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거보다는 이제 만약 처음에는 그런 불선한 의도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불선한 의도는 하지도 않았고 의도만 그랬었고 그 다음부터는 뭐였냐면 이제 캠핑에 안전한 캠핑을 해야 되겠다는 그 계몽적으로 제가 좀 바뀌었어요. 왜냐면 100평짜리 수영장에도 안전요원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1000평, 만평에도 안전요원이 하나도 없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전에 대한 이게 좀 너무 잘못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그 강화도의 그 캠핑 화재로 죽었던 그 가족 사건도요. 소화기가 옆에 있었어요. 근데 소화기 사용하는 법을 몰라서 화재를 더 키운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는 경우도 우리가 매년 캠핑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정부에서 하는 일은 뭐 도로를 뭐 4m 도로를 확보하라, 뭐 소화기가 배치하라, 뭐 전기선은 단열, 이거는요 사실 뭐 기본의 기본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캠핑장에 안전요원이 있어야죠. 그러면 왜냐면 예를 들어서 수영장에 안전요원이 있는 이유와 똑같은 거거든요. 캠핑장에 안전요원이 있으면 수시로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안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캠핑장에 가면은 만약에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뱀에 물렸다든가 심정지가 왔을 때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응급처치에 대해서 제대로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 기반이 있는 그 캠핑 안전 요원이 있어 운영되면은 그 골든타임을 갖다가, 왜냐면 캠핑장이 뭐 시내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119가 뭐 10분 20분에 올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캠핑이 어디 있어요. 다 최소한 몇십 분, 1시간 이상 걸리는 그 여기 119 구급대가 오려면 최소한 30분 1시간 이상 걸리는 곳에 있는 게 캠핑장들인데 그 골든타임을 놓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캠핑 안전 지도사라든가 또 요새 뭐 최근에 이제 캠핑장 의무 보험이 가입돼서 이제 캠핑장을 이제는 그 의무 보험이 가입되지 않으면 캠핑장을 허가 낼 수가 없어서 캠핑장 인허가가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 옛날 같이 뭐 하는 게 아니. 근데 거기 보면은 뭐 대지여야지 캠핑장을 내주지. 그 저기 뭐 임야로는 대지 캠핑장 해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로 캠핑장의 인허가 문제든가 해서 캠핑 관련된 문제도 많고 캠핑 안전에 대한 문제도 많고, 그래서 이제 캠핑 시장이 제가 캠핑협회 처음 할 때만 해도 한 5천억 시장인데 현재 한 6조 시장으로 커졌잖아요. 시장도 커진 상황에서 그만큼 관련 법규가 따라가지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고, 그런 걸 이제 언론이나든가 이런 데 기구로 이제 제가 많이 기구 투고를 했는데 그래도 뭐 시정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캠핑 이제 다시 이제 이제 교회도 잘 뭐 성도들도 대면 예배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부목이 그냥 교회는 운영하게 하고 저는 이제 캠핑에 관련돼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다시. 근데 그 이제 내가 왜냐면 사랑에 빠져갖고 캠핑 협회를 내빨게 뒀거든. 사실 10년 전서부터 내가 캠핑 협회를 계속 좀 주도해서 이끌었다면 오늘날 우리 캠핑 협회가 아주 세계적인 캠핑 협회가 될 수 있었는데 제가 그냥 이 재혼을 하면서 사랑에 빠져갖고 그냥 뭐 식품 공장 한다, 뭐 병원 운영한다, 뭐 이러면서 거의 이 협회를 거기다 또 교회까지 한다 하면서 거의 한 협회를 한 10년 정도 방치해 놨기 때문에 다시 이제
재정비를 해서 안전한 캠핑, 또 이 행복한 캠핑, 또 이제 우리 캠핑 협회가 주 상품이 뭐냐면 그 캠핑 나들이란 프로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거택 장애우들이 이제 평생 한 번도 밖에 못 나가 보는 장애우들이 많잖아요. 이런 장애우들이 이제 캠핑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장애인들, 이제 청소년이라든가 이제 봉사하는 친구들과 이제 거택 장애우를 연결해서 이제 같이 캠핑을 가주는 캠핑 나들이 프로그램을 이제 다시 또 이제 시행을 하고, 또 이제 캠핑의 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캠핑 문화 상품권도 이제 발권을 하고, 또 이제 캠핑에 관련한 안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개도를 할 수 있는 걸 하는 등등, 이제 캠핑을 열심히 이제 캠핑협회 일을 하면서 원래 10년 전에 이제 재혼하기 전에 캠핑의 어떤 열정과 이런 거를 이제 다시 쏟아붓는 계기가 됩니다.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캠핑협회를 지금도 하고, 사실은 제가 묘회를 시작할 때 후임 캠핑협회장을 좀 섭외를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캠핑협회들 두 가지를 한다는 게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협회 후임 회장을 좀 모시려고 했는데 못 모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협회장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캠핑협회를 이제는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캠핑협회가 이제 나름대로 한 10년에 12년의 어떤 역사를 가지고 활동도 많이 했고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 협회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또 훌륭하신 분이 오셔서 더 좋은 협회가 이끌어진다면 저는 그냥 처음에 그냥 밥상 차려놓은 거로 만족하겠습니다. 더 훌륭한 밥상, 더 훌륭한 이 비주얼이 되기 위해서는 훌륭하신 협회장님이 오셔서 제 후임으로 오셔서 이 협회를 더 활성화하기 바라고요. 저는 사실 협회장 자리를 언제든지 훌륭하신 분이 오면은 넘길 마음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 추진하는 건 이제 캠핑 지도자 양성 과정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협회가 재정적으로 많이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후임 회장님은 진짜 숟가락만 꽂는 일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후임에 캠핑협회 회장님이 되고자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 이메일로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협회장으로서 어떤 이 협회, 제가 왜냐면 협회를 한 3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캠핑협회는 제가 설립한 거지만 이제는 키푸싱 협회 같은 거는 다른 분이 설립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이제 얼굴 마담 회장을 했던 거고, 이 협회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단법인 발기 145명을 다 모집해서 처음서부터 이 모든 사단법인을 인허가 내는 거를 배웠기 때문에 제가 또 미국 대학교를 인수하면서 재단법인에 대한 공부도 많이 했고, 그래서 또 내가 또 현재 교회 담임 목사니까 종교법인, 제가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영리법인인 주식회사 말고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종교법인도 제가 설립을 해본 사람이라 그런 쪽에 관심이 있다면 또 그것도 제가 얼마든지 제가 알고 있는 지식, 노하우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교회 얘기에다가 이제 삑사리가 났는데, 아니 캠핑협회 얘기가 삑사리 났구나. 그러니까 이제 캠핑은 지금 이제 앞으로도 계속 시장은 커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캠핑의 주층이 이제 욜로족이나 이제 3, 40대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려서 이제 엄마 아빠를 쫓아가는 나이. 그리고 이 100세 시대다 보니까 아버지 엄마가 부모가 살아있는 나이가 이 3, 40대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이제 캠핑족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 나이 때는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나이 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레저 활동이 충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3, 40대의 친구들에게 이제는 이 캠핑은 고생하는 캠핑, 백팩 캠핑이라든가 솔로 감성 캠핑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이 하나의 휴가 그런 거죠. 근데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에 못 나가니까 국내 여행에 이제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캠핑장이 이 코로나 때문에 커진 영향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전국의 캠핑장이 한 3,200개 정도가 됩니다. 인허가 난 것만 한 3,200개 정도 되고, 인허가 나지 않은 것까지 하면은 더 많죠.
근데 이제 캠핑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이 인허가가 옛날처럼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캠핑장을 차릴 때는 여기 이 컨설팅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두 번 시설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 일반인들이 자기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거하고 실제로 캠핑장을 차릴 때하고 이 차이점이 많아요. 그런데 그냥 이제 컨설팅 비 아끼려고 자기가 차렸다가 두 번 공사하면 컨설팅 비가 더 많이 나간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허가를 받는 상황에 대한 어떤 그런 지식 기반도 있어야죠. 그리고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야죠. 뭐 이 캠핑장이 뷰만 좋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농역 노하우라든가 이런 게 있어줘야 캠핑장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어차피 캠핑장을 하려서 돈을 벌자고 한 거면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캠핑장 인허가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분들, 또 캠핑장 운영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캠핑장을 운영하시는 분 중에서 내가 팔고 싶은 분, 또 캠핑장을 사고 싶은 분,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가 캠핑장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단 무보수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돈 받잖아. 캠핑장 연결해 주면. 저는 돈 안 받아요. 공짜로 연결해 줍니다. 협회장이 떡방쟁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캠핑장을 하시는 분이나 캠핑장을 하고 싶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제가 캠핑장도 매물로 한 100건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캠핑장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연락 주시고, 또 내가 캠핑장을 이제 내놓고 싶다 그러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이제 중개 수수료 제로 바로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저는 뭘 먹냐, 우리 협회 가입하시면 돼. 우리 협회 가입이 50만 원입니다. 근데 그것도 매매 되면 가입해. 아유 뭐 치사하게 뭐 삐끼도 아니고 뭐 협회 가입해야 알려준다 이런 말 안 할 테니까. 예. 하여튼 뭐 오늘 캠핑장에 대해서 만약에 궁금하신 것도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저 그 캠핑 사업이 또 신종 사업으로 괜찮은 사업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